Jet planes in the night sky with you, getting high in the sunrise with you. 안녕하세요. 심리타로의 안나입니다. 네, 오늘은 나의 연애 성향은 이라는 리딩으로 찾아왔어요. 댓글을 읽어봤는데 많은 분들이 리딩을 기다려 주셔서 주말에도 열심히 하는 안나입니다. 네, 오늘 리딩 주제는 나의 연애 성향은, 여기 4개의 카드 더미가 있거든요. 마음에 가는 카드, 눈길이 가는 카드, 제일 처음에 보였던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5초의 시간 여유 드릴게요. 네, 나의 연애 성향은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연애 성향은 행맨, 전차. 오늘은 카드를 뽑은 방식을 좀 다르게 했어요. 각 카드마다 뽑아서 하는 방식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역방향도 같이 리딩을 하려고 했는데 역방향이 아니네요. 행맨이네요. 네. 나의 연애 성향은, 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성취욕이 있어요. 소유욕이 있어요. 연애할 때 나쁜 말로 하면 집착이겠죠. 집착도 있고 성취욕이 있고 소유욕이 있으신 분들이고, 어떠한 한 사람이 이성적으로 끌리거나 마음에 들면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해요. 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지면 주저하지 않고 그 사람한테 달려가려고 하는데, 다만 결정을 하는 부분에서 조금 섣부른 결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자, 그래요. 사람을 만났을 때 섣부른 결정, 신중하지 못한 결정을 하면 어떤 거기에 따른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잖아요. 내 스스로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그런 책임도 스스로 지을 수도 있고, 어떤 내면에 힘도 있으셔서 그런 부분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분이시긴 한데, 이런 섣부른 결정, 선택, 빠른 시작 때문에 좀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힘든 연애를 하셨던 분들이 있으셨던 걸로 보여요. 근데 이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기의 선택에 주저함이 없고, 또 거기에 따른 최선의 책임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시거든요. 그리고 어떤 걸 결정을 하면 그 사람을 믿고 달려나가는 모습은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조금 집착이 있다, 소유욕이 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집착당하는 걸 심지어 또 좋아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보이고, 지금까지 연애가 조금 경쟁자들이 있으면 그런 경쟁자들을 좀 물리쳐야 되는 연애, 아니면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뭐 대시를 하고 아니면 대시를 받고 연애를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다른 사람이 또 있었다든지, 그런 연애도 몇 번 하지 않으셨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본인이 짧던 길던 간에 본인이 결정한 거라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지려고 했던 모습이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여자든 남자든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의리가 있으신 분들이야. 근데 그 결정이 다소 조금 섣부르지 않나 좀 서두르지 않았나 하는 그런 모습은 보여요. 하지만 그래요, 뭐 인생 짧고 요즘에는 뭐 속전속결일 수 있으니까 이런 연애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어떤 연애가 진행됐을 때 이게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도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셔서 너무 그걸 끝까지 책임지고 가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시거든요. 보이시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본인들의 매력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 어떤 결정을 잘 하시고 잘 내리시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거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되게 어떤 모습이 보이시냐면, 이성적인 매력, 외모도 아름다우시고, 일단 외모가 좋으셔. 1번 카드 뽑으신 분들 외모가 좋으셔. 그리고 되게 겉보기에는 여러분이 되게 안정감 있어 보인다고 하거든요. 안정감 있고 카리스마 있어 보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약간 조광지처 스타일이다, 이런 모습이 보이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은 내면에는 아주 강력한 열정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고, 이럴 수 있어요. 외모가 굉장히 남잔데 외모는 되게 남자다운데 속은 여리다든지,
외모는 엄청 여성스러운데 속은 강하다든지 약간 그런 반전 매력 보이시고 본인이 했던 거에 책임을 다 하려고 하는 모습. 근데 그래요. 저는 1번 카드를 보면서 느끼는 게 제가 뭐 오늘 또 여러 가지 노래를 들었는데 사랑이 노력만 한다고 되나 하는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엄청나게 물론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한 선택이니까 내가 한 선택에 최선을 하는 데까지 다 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또 사실은 드물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잘 없잖아요. 없는데 여러분은 그런 내면의 책임감과 순수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한 선택에 대해서 뭔가 내 자신 스스로한테 부끄럽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판단했던 그 판단이 옳을 수도 있지만 너무 섣부른 판단이라서 잘못된 결정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뭐 연애나 관계가 진전되었을 때 나 혼자 너무 노력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그건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여러분이 물론 그런 장점으로 인해서 상대방은 안정감이 들고 행복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여러분이 성취욕이 있으셔서 너무 여러분의 그런 관심, 집착 이런 게 상대방을 또 힘들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조금 이 관계에서 내가 너무 이렇게 보편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너무 심하게 노력한다는 모습이 보이시면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행동력은 정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를 쟁취하려고 하는 마음, 행동력, 그리고 책임감을 다하려는 마음, 그리고 그 관계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 과정들은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이게 일반적인 노력인가? 아니면 일반적인 이해의 선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게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그런 책임감 따위 개나 접으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상대를 만나면 좀 진심을 다하는 모습이 보여요. 저는 관계에서 진심을 다하는 거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리딩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건 내 마음이 열이 가면 상대방한테 그래도 그 반은 와야 돼. 근데 그게 안 온다면 너무 내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너무 이렇게 다 한꺼번에 다 주는 건 조금 다음 연애 아니면 혹은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시다면 그런 부분에서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 어차피 연애라는 건 내가 행복하자고 하는 거고 행복하기 위해서 또 연애를 하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 굳이 내가 막 정말 힘들게 막 최선을 다해가면서 그게 과연 내가 행복한가? 나를 위한 방법인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열정 있고 정말 달려가고 진전 있고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요. 저도 옛날에 이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런 마음을 받아주고 그걸 알아주고 같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 아름답고 좋은 사랑이 되겠지만, 그게 아닐 때는 상대방은 나의 호의와 다르게 피곤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생각해 보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걸 조금, 그러니까 1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내가 해주고 싶은 거에 반만 해줘요. 그걸 다 해주면 여러분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저는 그게 좀 걱정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어떠한 상대를 만나면 최선을 다하고 좀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모습, 그리고 상대하고의 관계에서 굉장히 본인들이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저는 이런 분들을 개인적으로는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하고 그 마음이 진실됨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이 가진 외적인 외모도 아름다우시고, 그리고 남들이 이성이 봤을 때는 여러분은 조광지처 스타일이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 반면 여러분의 내면에는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은 똑부러진 성격이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어떠한 책임감, 관계에 대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렇죠. 타인과의 관계에서 최선을 다하고 저도 늘 그걸 모티브로 삼고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첫 만남을 하기 위해서는 진실된 관계를 해야 된다. 근데
그거를 어떤 기준점이 너무 넓어버리면 나 혼자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기준점을 지금이 열이었으면 한 6, 7로 줄이시는 건 어떨까? 내가 생각하는 그 인간관계의 기준, 이성에 대한 기준을 내가 이성한테 해줘야 되는 최선의 선이 있으면 그걸 조금 낮추시든지 줄이시면 조금 더 여러분이 편안한 연애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뭔가 되게 주도적이고 자신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근데 뒤돌아서 생각해보면 내가 을이었네? 약간 이런 모습이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좀 본의 아니게 상처를 받아 적이 있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 상대한테 잘했는데 상대는 헤어질 때 난 네가 너무 피곤해, 난 네가 너무 부담스러워 이런 말을 들은 적도 있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상대는 우선은 처음엔 좋았어. 내가 잘해주고 최선을 다하니까 좋았는데 이게 호의가 계속되면 진짜 호구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은 그런 부분만 조금 조심하면 나의 연애 성향에서 조심하면 너무 매력적이시고 누가 봐도 저 사람하고는 결혼하고 싶은 이성이야 라는 모습이 보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가진 기준점이 있는데 그 기준점을 상대를 만날 때, 이성을 만날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준점 조금 낮추시는 게 어떨까. 이런 걸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의 있는 성향을 그대로. 근데 그런 사람이 잘 있나요? 저도 약간 인간관계에서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이라서 친구든 뭐 동료든 이성이든 최선을 다해 보면 그거를 이렇게 고맙다고 알아주는 사람이 잘 없더라고요. 근데 그건 어차피 뭐 내가 좋아서 한 거기 때문에 상대한테 또 어떻게 보면 고마워해라라고 바랄 수는 없잖아. 왜냐하면 내가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아주는 사람한테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그 알아주는 사람을 보는 눈은 또 어차피 경험에서 오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도 있고 되게 어떤 감정적으로도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분들이신데 너무나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호구가 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 좀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미지 카드를 뽑으면서 1번 카드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제가 오프닝 바뀐 기념으로 카드를 리딩을 급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미지 카드 짧게 리딩을 하면서 이미지 카드를 뽑아보겠습니다. 제가 좀 말이 좀 빨라지는 것 같아요. 이미지 카드. 이미지 카드 또 이게 나왔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연애 성향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에서 너무나 당연한 건데, 세상에는 그거를 몰라주고 어떻게 보면 알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하지만 여러분은 위축되지 말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라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앞으로는 이런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뜻인 것 같아 보여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면의 열정, 사랑, 그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자유대로 흘러가는 것도 괜찮다라는 좋은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래요. 여러분은 무슨 인간관계를 하든 참된 인간관계를 하실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관계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게 이성이든 동성이든. 근데 지금까지 어떠한 그런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 저는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는데 좋은 카드는 위축들지 말래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대요. 네, 앞으로는 그거 고마움을 알아주는 사람이 만나실 건가 봐. 인연이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서로가 그런 어떤 이런 인간관계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너무 그거보다 행복한 게 없겠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자신의 제대로 된 자아를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서로 간의 시너지를 잘 낼 수 있는 사랑을 만나셔서 좀 더 행복하고 안정된 연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1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멋진 분들이신 것 같아요. 네, 저 제너럴 리딩이니까, 다 맞지가 않을 수 있으니까요. 필요한 부분만 조언 삼아서 행복하고 안정적인 연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나의 연애 성향은? 우리 2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의 연애 성향을 제가 훔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스타 카드가 굉장히 많이 뜬다, 그죠?
네. 펜타클 킹도 많이 뜨고요. 네, 2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연애 성향이 굉장히 밀당을 잘 하시는 분들이시네요. 네, 이 밀당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시고 내면적으로 굉장히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나오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성이 옆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옆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성한테 잘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 근데 이성이 알아서 잘하게 돼.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내면의 매력이 엄청나시거든요. 그리고 냉정한 면도 굉장히 있으시고 열정적인 그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감정 기복이 심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걸 본인의 내적인 그 매력으로서 잘 이용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이성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난 너랑 있어도 왠지 외로워. 약간 이런 그런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으실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뭔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네, 분들인 것 같으신데, 그게 여러분이 가진 내적인 욕구와 욕망, 어떤 원하는 것이 분명한 걸로 보이고, 여러분들이 가진 그런 자기 자존감에 대한 어떤 과제, 숙제, 이런 걸 지켜가는 걸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오히려 이성들한테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되게 미래지향적인 사람이라서 어떤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자꾸 어떤 도전하거나 앞으로 나가거나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 더 발전된 나를 찾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시거든요. 그런데 감정 기복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상대방은 좀 피곤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런 상대방이 싫어서 한 말이 아닌데 상대방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든가, 아니면 오늘은 상대방이 다운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업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은 오늘 업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다운되어 있다든지, 그런 감정 기복의 모습이 좀 보이시는데 그거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매력으로 잘 컨트롤 하시는 모습은 보여요. 그래서 그게 더 매력으로 다가온다라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연애 성향이, 연애를 해도 상대가 중심이 아니야. 내가 중심이야. 내가 중심이 살아. 어떻게 보면은 뭐 이기적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뭐 그딴 게 어딨어요. 내가 중요한데. 그래요. 저는 뭐 괜찮다고 봐요. 그런 부분이 보이시고, 그게 왜 그러냐 하고 보니까 여러분은 뭔가 삶의 목표가 뚜렷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본인 스스로의 불안함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어떻게 보면 자기 이상이 높다든지, 아니면 나의 목표가 높다든지, 내가 하고 싶은 꿈이 아주 크다든지, 그래서 그거를 엄청 인생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서 그거에 대한 기준점이 뚜렷하시다 보니까 어떤 생각처럼 잘 해결해 가지 않는 모습에서 본인이 약간 불안함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심지어 그것도 잘 컨트롤해. 여러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뭐 가끔씩 명상을 한다든지 그러실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기복을 알아요. 알고 그거를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런 불안함이나 이런 자신에 대한 욕구를 자꾸 현실과 타협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안정을 찾아가시는 모습이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연애 성향에서 보면 타인이 중심이 아닌 내가 중심이야. 내가 중심인데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상대에게는 매력으로 다가온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연애를 했을 때 주로 갑이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우선이기 때문에, 갑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상대에 대한 그런 어떤 책임감, 관계에 대한 예의를 중요시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피곤하고 별로일 수 있어요. 별로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연애 성향이 잘 먹혀오셨던 거, 잘 맞아떨어졌던 그런 모습이 보이시는데,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거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런 내면의 불안함이 지금은 겉으로 표현이 잘 안 돼요. 안 되고 본인이 잘 컨트롤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랑 비슷한 성향을 만나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불안함이 갑자기 확 올라올 수 있거든요. 무의식이나 전의식에서 그냥 올라오면, 그러면은
누구보다도 본인 자신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런 감정의 기복이 심해진다든지 심하면 뭐 조증, 우울증까지 갈 수가 있는 모습이 있는데 지금은 컨트롤 잘하고 계세요. 너무 잘하고 계시고 본인이 갖고 있는 이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이셔서 제가 뭐 크게 걱정은 아니고 그냥 조언을 드리자면 어떤 이렇게 내면에 갖고 있는 깊은 불안함이나 심리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그런 부분을 자꾸 이제 지금은 어떤 그런 걸 컨트롤을 하려고만 하시는데 컨트롤만 하지 마시고 뭔가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아니면 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건 어떨까. 그리고 만약에 이성의 상대자를 만나서 그런 부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런 연애 성향을 봤을 때는 좀 나이를 떠나서 여러분의 그런 감정적인 면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 감정의 폭을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고 수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뭐 귀엽게 봐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이런 불안감이 좀 스스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더 생기지 않으실까.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물론 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좀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 그렇죠. 욕심은 중요한 거예요. 욕심도 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의 연애 성향을 봤을 때는 어떤 누군가의 만남에서 관계에서 타인보다는 내가 우선시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매력으로 다가오는 사람일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의 이상이 확실하고 본인 스스로에 가지고 있는 내적인 힘으로 굉장히 내면적인 매력이 많으신 분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연상이나 좀 나이에 비해서 좀 생각의 폭이 넓고 많이 수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훨씬 더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굉장히 감정에 솔직하고 자기 자신의 표현에 있어서 꺼리낌이 없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표현과 감정에 대한 꺼리낌이 없는 이유가 어쩌면 내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함일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나를 돌아보고 통찰해보고 또 이런 나의 이런 때때로 찾아오는 기복 어떤 불안감 이런 거를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뭔가의 목표와 꿈을 위해서 꾸준히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주변에서 서포터, 어시스트 해줄 수 있는 분만 잘 만난다면 정말 안정적이고 편안한 연애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번 카드 뽑으신 분들도 제가 이미지 카드 뽑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짠. 네, 또 생각의 정리의 카드. 네. 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하나의 과정에 딱 중심에 오신 것 같아요. 중심에 오신 것 같고,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시행착오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의 자기 기준과 생각의 정리가 확실히 된 상태고, 그게 연애든 일이든 간에 본인의 지금 어떠한 이런 게 있으셔 보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제 이러한 사람은 절대 안 만날 거야. 나는 이런 사람만 만날 거야. 라는 모습이 보이시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는 짧은 시간에 보고 판단이 되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너무 여러분이 물론 기준을 지키는 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경험은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고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안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무 이제 그 기준이 너무 타이트하게 맞춰서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타인한테 속을 수도 있거든요. 아닌 척하고 다가오는 사람은 구분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이해관계의 폭을 조금만 넓게 생각을 하셔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의 정리를 조금만 더 객관적으로 하시는 건 어떨까?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거의 목표의 반을 왔어요. 어떠한 목표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거에 반을 왔는데 그까지 오기까지 여러분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연애든 결혼이 되든 뭐 사업이 되든 일이 되든 그 목표에 대한 그 중심에 어떻게 보면 매뉴얼이 섰어요. 지금 섰는데 그거를 이제 너무나 촘촘하게
하시지는 않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너무 촘촘하고 정말 너무 칼각을 잡으면 내가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연한 사고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여러분은 내적인 아름다움이 엄청 뿜뿜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떠한 뭐 연애나 대상의 관계에서 남보다는 내가 먼저 인 분들이셔서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는 매력으로 잘 발산해 오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이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으실 수도 있었겠지만, 있었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생긴 여러분의 내적인 힘을 이런 어떤 불안이나 이런 걸 컨트롤하는데 잘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이번 카드 뽑으신 분들도 제가 크게 걱정되고 이런 모습은 안 보여요. 근데 다만 연애하는 성향에 있어서 조금 나의 그런 예민함을 이해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카드 리딩도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네, 3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나의 연애 성향은, 저도 이 번호를 뽑았는데,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카드가 참 신기해요. 왜냐하면 저는 저를 알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뽑았겠는데 안 보고 뽑은 거라서. 뱅. 네,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연애 성향은 네, 조금 많이 기다려주는 성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상대를 많이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모습이 보이시는데, 근데 문제는 그 기다려주고 이해하면서 본인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외유 내강이 아니라 외적인 면은 강해 보이는데 내면이 굉장히 연약하신 분들이세요. 네, 연약하신 분들이고,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혜롭고 감정의 안정감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연애 성향을 봤을 때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상대가 여러분한테 의지하려는 모습이 되게 많이 보여요. 많이 보이고, 여러분은 그런 어떻게 보면 본인이 스트레스 받는 걸 모른다? 인지한다? 그런 부분에서 좀 본인이 많이 노력하고 기다려주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술적인 감각도 뛰어나고 재능이 많으시고 지식도 많으시고 경험이 많으신 걸로 보여요.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상대를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 기다려줄 줄 알고 그 상대가 변화하도록 어떻게 보면 조련을 잘하는 사람. 근데 문제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감정이 많으시고 안정적인 관계를 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신데, 이런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으면 나중에 여러분이 오히려 더 지쳐서 여러분이 나가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인해서 어떻게 보면 무작정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보다는 연애에서 상대방과 조율하고 타협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은 굉장히 내면의 경험과 지식이 많고 현명하신 분들인데 그거를 뭔가 혼자만 알고 있어. 상대랑 대화를 해서 뭔가 이거를 끌어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시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시거든요. 왜? 나는 이미 많은 경험을 알고 있고, 나는 네가 다음에 할 행동을 알고 있어. 뭐야 이거?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 알고 있어. 그건가? 여튼 그래서 여러분은 연애하는 성향이 어떠시냐면 많이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참아주는 모습. 근데 그거에서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시거든요. 근데 그런 이 에이드 오브 소드 같은 경우에는 칼도 다 이렇게 앞면이 열려 있고 끈도 되게 느슨하게 풀려 있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이거를 이제 쪼박쪼박 걸어 나올 수 있는데 내가 그걸 안 한다는 거지. 상대하고 타협을 하고 뭔가 조율을 하고 내가 힘든 부분이 있으면 대화를 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고 인내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거야. 근데 안 변할 수가 있잖아요, 상대가. 그러면 여러분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어떤 경험이나 지혜 이런 걸로 이제 혼자 판단하는 거죠. 아, 그래 너는 안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판단해서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것도 끝날 수 있는 관계가 정리될 수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굉장히 내면에 인내하고 배려하고 기다려주는 힘은 있는데 뭔가 상대방하고 조율하고 타협하는 힘이 좀 부족하지 않나? 약간 이런 분들이 고지식하죠. 고지식한 카드.
굉장히 겉보기에는 쿨하고 매력있고 이래 보일 수 있는데, 알고 보면 내면은 완전 고지식해. 그럴 수 있다는 거. 네. 카드에 보여주는 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보여지는 대로.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여러분을 만나면 다른 이성이나 이런 상대방이 여러분을 만나면 또 결혼을 무조건 생각해요. 결혼을 생각하고 굉장히 여러분과 관계를 안정감 있게 오래 가고 싶어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여야 돼. 진짜 제대로 기다리든지 본인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제대로 인내하고 기다려주든지, 아니면 내가 그걸 못하겠어. 그러면 타협을 해야 돼. 입을 뱉어야 돼. 말을 해야 돼. 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만한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안 할 뿐이에요. 왜 안 하지? 왜 안 하는 거지 도대체? 그냥 말을 하기가 싫으신 건가? 아니면 그냥 기다리면 사람을 너무 믿는 건가? 기다리다 보면 저 사람이 달라지겠지. 근데 안 달라지면 결국엔 마음의 문을 닫고 여러분이 그런 관계를 단절해버리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 시작은 굉장히 배려하고 인내하고 기다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너무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나한테는 분명히 조율하고 타협할 수 있는 힘이 있어. 다 가졌잖아, 지금. 사원소를 다 가졌잖아요. 그만큼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상대한테 얘기하면 그 상대가 여러분한테 맞춰줄 수가 있는데 그걸 안 해.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색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인색하다.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은 그런 기다려주는 거 배려하는 거 인색하지 않아. 근데 타협하는 거 부분에서 인색함이 느껴지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어떠한 관계라는 거 처음부터 딱 맞는 관계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맞춰가야 되는 관계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얘기하고 타협을 해야 돼요. 옛날에 제가 무슨 강의를 들었는데 어떤 학생이 굉장히 어떤 공부 잘하는 엘리트 학생이 부모를 살인을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에서 왜 부모를 죽였냐 하니까 부모가 뭐 자기한테 사과를 하라 그랬는데 부모가 사과를 안 했대. 안 해서 학생이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부모를 모두 죽였는 사건이 있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그 사건이 끝나고 엄마가 썼는 일기인가를 봤는데 누구누구야 엄마는 항상 나한테 미안하다 라는 말이 적혀 있었대요. 얼마나 되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아무리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나랑 친한 친구라도, 나의 어떤 그림자까지 다 보면 아는 사람이라도 말을 하지 않으면 그 감정을 모르는구나 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러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인내하고 기다려줬으면 너도 알겠지. 아니요, 모를 수 있어요. 그 사람하고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애 성향은 늘 그랬어요. 처음에는 인내하고 기다리고 배려해. 그 사람이 바뀔 거라고 기다려. 안 바뀌어. 그럼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아. 근데 여러분 내면에는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힘인데 타협을 안 해. 안 하면 맨날 이 관계가 그냥 끝나버리는 모습이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상대와 나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못 들어오잖아. 안 들어보지 않은 이상 아예 못 들어오잖아. 나라는 존재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두지 마시고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하세요.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 같으면 단절. 대화가 안 통하는데 뭔 얘기를 해, 그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많나? 인내하고 기다리고 대화를 해봤는데 말이 안 통해서 끝났는 사이가 많았나? 그래요. 그러면 끝내는 게 맞아요. 맞는데 어떠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상대와 나의 감정을 충분히 이렇게 절충할 수 있으면 그냥 이렇게 꾹 참고 인내하고 배려만 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서 어떠한 이런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봐봐요. 인내하는 카드에서도 무한이 떴고 어떤 능력치에서도 무한이 떴거든요. 여러분 이 두 개를 균형 있게 맞춰야 되는데 인내만 한 거야 그냥 무작정.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제가 아까 어떤 사례를 또 얘기했다시피 대화하지 않으면 몰라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얘기하셔야 돼요. 입 다물고 있으시면 안 돼. 그럼 여러분만 힘들어져. 자, 그리고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여러분을 봤을 때는 굉장히 먼 미래까지 생각하고 정말 어떤 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 하는 감정이 생길 만큼 매력적인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되게 상대한테 안정감을 많이 주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기다려주고 참고 배려하고 인내하는데. 근데 그거에서 본인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는 거. 네. 그런 모습이 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이성이나 동성이나 동료를 만났을 때도 이제 혼자 생각하는 거야. 너 이제 한 번 나한테 잘못했어. 그래. 한 번 봐준다. 두 번 이제 잘못했어. 너 이제 한 번 남았어. 이러고 한 번 세 번을 잘못하면 딱 자르는 거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말고 한 번 잘못했을 때 나는 네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듣는 사람 같으면 두 번, 세 번을 주면 되는 거고 안 듣는 사람 같으면 뭐 이렇게 기다려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친구든 이성이든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얘기를 해서 뭐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얘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단절하는 건 어떠한 좋은 관계들을 놓치는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런 연애 성향이 무조건 기다리고 배려만 했었다면 이제는 기다리고 인내하고 배려하는 그 궤도만큼 힘들고 지치지 마시고 어떤 타협이나 조율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여러분한테 그만한 능력이 있는데 왜 마음의 문을 이나 말을 하지 않고 기다리지 말고 말 안 하면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100이야. 거의. 대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 여러분은 굉장히 타인한테 안정감을 주고 감정도 많으시고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대방들은 여러분을 굉장히 좋게 보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은 갑자기 날벼락 맞은 걸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래서 어떠한 그런 부분에서도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여러분 또 우리 3번 카드 주신 분들 또 이미지 카드 뽑으면서 리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굉장히 타인 이성이 봤을 때 결혼까지 생각하게끔 하는 성향을 가지고 계시고 어떠한 내가 힘든 일을 할 때 여러분한테 조언을 구하고 싶어 하고 또 여러분을 보면 안정감이 들도록 하는 사람이래요. 하지만 연애 성향은 무조건 인내하고 기다리기만 하셨다는 거. 그러지 말고 타협과 조율을 해야 된다는 거. 너무 고지식한 면이 있다는 거. 네. 그래요. 이미지 카드 11번. 네. 그래요. 연애라는 건 뭔가 어떻게 보면 연애라는 건 혼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서로 맞춰가고 같이 이런 티키타카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래요. 여러분은 뭔가 이렇게 현명하고 똑똑하고 경험이 많아서 그냥 상대를 몇 번 보면 스스로 파악을 하시는 분들이신가 봐.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경험이 내 생각보다 훨씬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뭔가 이렇게 이 연애라는 걸 혼자서 달려가는 이런 마라톤 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그냥 좀 속도를 이렇게 막 혼자서 막 치열하게 내 혼자 기다리고 뭐 지켜보고 혼자 기회를 2번 줬다 3번 줬다 이러지 마시고 같이 조율하고 타협하면서 같이 걸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무조건 이렇게 어떠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나의 기준으로 판단으로 생각하고 달리지 마시고 타협과 조율 점을 찾아서 함께 걸어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이미지 카드에서 이런 마라톤이 나왔다는 거는 뭔가의 상대방하고의 선한 경쟁력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근데 선한 경쟁력을 하려면 우리가 어떠한 사업이나 뭐 어떤 계약을 하기 위해서 서로 토론과 뭐 타협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너럴 리딩이니까 모두가 맞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자신한테 필요한 부분만 조언 삼아서 더 행복하고 안정적인 연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4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나의 연애 성향은 어떨지 우리 4번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카드가 좀 유난히 크네요. 자, 그림을 봐야 돼서 밑으로 내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위에가 연애 성향, 밑에가 이성들이 보는 나거든요. 네, 4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애를 할 때 좀 많이 게으르신 분들 그러니까
연애를 하실 때 뭔가 이런 여러 가지 사람이 있잖아요. 뭔가 그 관계에 집중하거나 굉장히 그 관계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막 자기 일만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여유가 있어요. 마음의 여유가 있고 감정도 있고 열정도 있는데 굉장히 마음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막 그게 좋게 말하면 여유고 나쁘게 말하면 될 대로 되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으시거든요. 이런 느낌이 있으신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모습이 여러분의 매력이라고 나와요.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 그리고 근데 여러분이 주관이 뚜렷해. 주관이 너무너무 뚜렷해서 한번 아니다 싶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또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앞전의 카드에서는 뭐 얘기를 안 하는 게 문제였는데 여러분은 굉장히 여유 있고 너그러운 것처럼 보이는 반면에 본인이 할 말은 확실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확실히 하는 여러분 같은 경우에 반전 매력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수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유로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적이야.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못됐어. 이런 모습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연애하는 성향이 이걸 성향으로 보면은 나의 기준점이 뚜렷한 사람. 나의 주관이 뚜렷한 사람. 그렇지만 순수해요. 여러분은. 순수한 사람. 그리고 감정의 어떤 기복이 막 심하거나 이러진 않는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야무진 거랑 감정 기복 심한 거랑 틀리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야무진 스타일. 감정 기복이 막 심해서 그 감정에 따라서 너를 뛰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원래 기본적인 성향이 굉장히 여유로운데 아닌 건 못 넘어가는 스타일인 거야. 나 평소에 웬만한 건 다 넘어가는데 이건 진짜 아니다. 그럴 때는 완전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굉장히 긴장할 것 같거든요. 엄청 되게 부드럽고 유연할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 되게 순수해. 내면이 깨끗한 사람처럼 보여. 근데 뭔가 내가 하나를 잘못하면 그걸 넘어갈 법도 한데 절대 안 넘어가. 너 나랑 오늘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되시는 거지. 여러분은 굉장히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야무지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또 엄청 순수해. 그래서 여러분의 연애 성향은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고 순수함이 있어요. 순수함이 있고 뭔가 이렇게 엉뚱해. 약간 너 4차원 같아 하는 매력이 있는 반면에 내 기준에서 아니다 싶은 거 완전 짚고 넘어가는 스타일. 좀 이런 성격 매력이 있다고 봐요. 네, 매력이 있다고 봐요. 뭔가 그냥 우유부단한 건 좀 별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자기의 포인트를 아시는 분. 그래서 이성이 본이든 타이든 간에 긴장을 하게 돼. 여러분 그런 성향이 보이시거든요. 근데 그 부분만 안 건드리면 괜찮아, 여러분은. 근데 그걸 건드리면 못 넘어가는 거야. 날이 셀 때까지 해가 뜰 때까지 질 때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런 모습이 보이시거든요. 굉장히 여러분은 뭔가 반전적인 매력, 되게 여유롭고 마음이 평화로운 반면에 4차원적인 매력이 있는 반면에 아닌 건 너 오늘 나랑 얘기 좀 해. 이렇게 되는 스타일. 네, 굉장히 야무지시네. 여러분 뭔가 사회생활도 잘할 것 같다. 굉장히 아닌 건 아니라고 자기 주관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서 순수하고 이해의 스펙트럼은 넓어요. 넓은데 내가 아니다 싶은 건 그게 어떤 내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얘기를 하셔야 되는 분이신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은 이성이 봤을 때는 되게 처음에는 엄청 순진하게 본대요. 순진하고 순하게 보는데, 뭔가 내가 얘기하면 이 사람은 다 들어줄 것 같아. 그 여러분 같은 경우에 이럴 수 있다. 4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동성이든 이성이든 제일 먼저 돈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 누구야, 나 돈 좀, 4번아, 돈 좀 빌려줘. 근데 여러분은 그 사람은 누가 봐도 여러분이 돈 빌려줄 것 같아서 전화했어. 근데 여러분은 안 빌려줘. 그런 스타일처럼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성들이 여러분 봤을 때는 굉장히 순수하고, 뭔가 이렇게 성격이 모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시고, 마음에 이렇게 이해가 넓은 사람처럼 보이시고, 어떻게 보면 4차원적인 매력이 많으신 분들, 되게 귀여우신 분들이세요. 그런 모습이 보이시고, 여러분은 연애하는 성향이 웬만한 건 다 이해를 해. 근데 아닌 건 이제 오늘 끝장을 보는 스타일인 거야. 그런 모습이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뭔가 이렇게 좀
밖에 내놔도 걱정이 안 되는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순수하고 그런 매력적인 모습들이 많으신데, 저는 이 연애할 때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걸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연애를 해도 뭔가 바빠, 급해, 쫓겨. 근데 여러분들은 마음의 여유도 있고 자기의 기준점도 확실해. 근데 제가 이제 다만 걱정되는 것은 그 기준점을 너무 상대한테 관철시키려고 하는 건 아닐까? 사람의 생각이란 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정말 세모야. 근데 상대가 봤을 때는 이게 마른 모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른 거는 다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기준점에서 벗어난 걸 절대 용납을 못하는 스타일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럴 수가 있어요. 오늘 좋았는데 내일 헤어져.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헤어지고 나서 여러분이 좀 후회하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헤어짐이 있다는 건 나 혼자 아픈 게 아니잖아. 아니, 상대만 아픈 게 아니잖아. 나도 같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후회도 좀 있지 않으실까 싶은데, 그 성격이 안 바뀌실 것 같거든요. 안 바뀌실 것 같고,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해의 기준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다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상대방한테 변명의 여지, 그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 그 기준만 벗어나면 안 주시는 거지. 그 전에 건 다 이해해. 나 다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어. 어떻게 보면 남이 보면 바보 같다 할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떤 그 기준을 못 지키는 거 못 참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사람이라는 거는 이렇게 어떤 관계를 하다 보면, 관계와 뭐 어떤 만남을 이어가다 보면 나의 입장과 타인의 입장이 다를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는 아니야. 정말 아닌데, 그거를 그냥 무조건 내 생각이 맞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행동을 했니? 너는 왜 그렇게 말을 했니? 네 생각은 뭐니? 라고 한 번쯤 상대의 기준에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그 잘못을 감옥에 갇힌 죄수들도 이유가 없는 게 없고,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는 이유가 없는 게 없거든요. 다 각자만의 이유가 있어. 하다못해 뭐 진짜 3살짜리 꼬맹이도 너 왜 그랬니? 그 이유가 다 있어. 그 기준점이 다를 뿐이잖아요. 그래서 내 기준점이 절대 반지,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좋은 사람과의 인연도 흘러보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상대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얘가 이 정도로 한다고?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게끔 생각이 들 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대방은 아직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고 여러분도 그 사람을 많이 사랑하는데, 나의 기준이 관철되지 못해서 관계를 끊어버리면 아쉽잖아. 서로 너무 아쉽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상대 입장에서는. 근데 여러분은 이제 상대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기준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네. 근데 여러분은 뭐, 그래요. 막 성격이 막 그 기준점이 너무 높아서 막 까탈스럽고 별나고 이러진 않아요. 이러진 않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점에서 벗어나는 걸 못 참아하시는데, 과연 그게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내 속에 있는 무엇 때문에 나의 기준점에서 벗어나는 걸 내가 못 참아하는 걸까를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굉장히 순수하고 귀엽고 여유도 있고, 뭔가 이렇게 상대방과의 관계를 이어갈 때 굉장히 이렇게 즐거운 에피소드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어떠한 잘 놀았어. 오늘 낮에까지 잘 놀다 갑자기 저녁에 뭐가 꽂혀. 그럼 너 오늘 끝나. 헤어져. 이렇게 될 수 있으신 분들인데, 그러면 다음 사람이 더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죠. 하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 그 사람의 생각이 나의 오해일 수도 있잖아. 그렇게 해서 인연을 놓치시면 좀 아깝다, 아쉽다, 왜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왜 그 내가 가진 절대적인 기준이 상대방한테는 아닐 수가 있다는 거를 한 번 더 이해하고, 그럴 수 있잖아. 어릴 때 우리 막 초등학교 때 뭐 너 여기 선 넘어오지 마 막 이런 그런 억지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물론 내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문제야. 그러면 내 입장에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관철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장과 여러분의 생각을 설명할 수는 있죠. 나는 이래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기분 나빠해. 굉장히 싫어해. 근데 그 상대방이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을 못 했는데 라고 한다고 해서 그래 그럼 오늘 우리 끝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럼 네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건 뭐니? 그러면 그 상대방이 뭐라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네가 그렇게 중요한 것만큼 이걸 나는 중요하게 생각해. 그래서 타협을 해서 이어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좀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해놓고 후회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감정도 많이 이제 드러내지 않고 하시고 오히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넘어가려고 하지만 그 본인의 절대적인 기준을 벗어나는 걸 절대 나는 용납할 수 없어 라는 모습이 보이셔서 하지만 상대는 놀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너무 여유 있어 보이고 안정적이게 보이고 너무 귀엽고 4차원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 여기서 이런다고 얘가? 여기서 나한테 꽂혔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상대는 너무 힘들어질 수 있죠.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런 어떤 기준점, 저는 자신이 가진 기준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는 사람인데 다만 제가 4번 분들 카드를 봤을 때 걱정되는 부분은 그런 어떤 고집으로 인해서 더 좋은 사람을 그냥 놓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연애 성향은 굉장히 마음의 여유가 있고 4차원적인 매력이 있고 어떻게 보면 자기 감정을 즐거움으로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시는데 어떤 절대적인 기준에서 벗어나면 그거를 이제 끝장을 보시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내 자신을 생각해보고 돌아보면 더 안정적인 연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더 예쁜 사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 4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도 이미지 카드 뽑으면서 리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양이 카드는 참 언제 봐도 그래요. 어려워. 그래요, 여러분이 아마 이런 절대적인 기준이 생긴 건 어떠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본인을 지키려고 만든 선인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아픔도 있었고 배신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상처가 있으셨겠죠. 그래서 나는 절대 이 부분은 그냥 못 넘어가 라는 모습이 보이시거든요. 근데 그래요. 이런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 기준도 어느 정도의 내가 성장을 하고, 나이가 들고, 아니면 경험이 쌓이고, 어떤 시각이 바뀌면 바뀔 수 있어요. 그게 유연성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나는 자라서 성인이 됐고, 경험이 쌓여서, 이 정도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 기준점이 너무 낮아버리거나, 아직 기준점이 여기에 있다면, 이 기준점에 유연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너무 방어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방어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 나의 이런 방어 기제들이 발동을 했을 때 타인한테만 상처 주면 괜찮다 하면 안 되겠다. 타인한테만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까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준이나 선에서 조금 더 유연한 사고 그리고 내가 성장한 만큼 남을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보는 이해심을 가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러한 여러분의 모습이 결국은 나를 지키기 위한 거라고 보이거든요. 이게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방어라고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기준은 언제든지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해의 폭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거. 그 기준이 절대적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잖아요. 바다에 부표가 있죠. 부표가 막 종소리 나는 부표가 있는데 그게 위에는 굉장히 많이 흔들려요. 흔들지만 밑에 뿌리는 굉장히 단단한 쇠사슬로 고정되어 있거든요. 저는 사람도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위에서는 유연적인 사고를 갖지만 나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 거. 근데 그 유연적인 사고라는 것이 그 부표가 만약에 위에가 흔들리지 않고 밑에하고 똑같이 위에 고정되어 있다면 부러지거든요. 그 태풍이 불거나 굉장히 심한 파도가 치면 부러질 수가 있거든요. 부식되거나. 근데 이게 흔들리기 때문에 부러지지 않고 밑에는 지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지키는 방법이 무조건 이런 절대적인 기준인 건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나의 방어 기제를 어떻게
나도 아프지 않고 상대도 아프지 않고 또 좋은 관계를 이성이든 동성이든 직장 동료든 선배든 뭐 스승이든 부모든 가족이든 간에 어떻게 건강하게 방어 기제를 발휘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마치 대나무가 흔들려도 부러지지 않는 것처럼 그런 기준점을 가지시면 더 행복하고 안정적인 연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알게 모르게 여러분도 이러면서 내 스스로 상처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4번분들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나의 문제점이구나 라는 걸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어 기제였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성장하고 어떤 상황이나 이해 관계가 달라지면 나의 기본적인 기준은 지키되 다른 건 바뀔 수도 있다는 거, 유연해질 수도 있다는 거, 그거를 좀 기억하셔서 물론 제너럴 리딩이니까 모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하는 리딩을 듣고 필요한 부분만 좋은 삼으셔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연애 삶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부족한 리딩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제 리딩을 봐주시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셔서 요즘 되게 나 겸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많이 부족해요. 제가 전문이 심리 상담이다 보니까 이런 타로 리딩에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봐주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겸손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리딩을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타로 카드 자체가 원래 예측이지 예언이 아니기 때문에 맹신하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만 좋은 삼으셔서 어떤 자기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만드셨으면 좋겠고 이제는 완전히 봄이 온 것 같아요. 봄이 온 것 같고 이 봄이라는 계절이 주는 어떤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런 힘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밝고 행복하고 또 이제 뭐 제외의 타로 카드 리딩 보지 않을 만큼 안정을 찾으셔서 좀 더 즐겁고 행복한 그런 삶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봐주셔서 감사해요.